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취업 걱정 안 해도 된다. 와. 통계를 많이 맞으세요. 근데 들어왔을 때 현실은 저한테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급경하는 공부방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경영 그리고 전경대학 재학 중이신 다문화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도 하면서 행정학과생으로서 함께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가정에서 자란 단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방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또한 한일가정에서 자라서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길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한일 다문화가정 대학생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일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영, 경제, 통계,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선배분들을 모셔봤는데 되게 학과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조금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 각자 다니고 계신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각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연구하고 그거를 고민하는 학과입니다. 이제 돈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뭐 도시나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교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경영학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6개의 학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케팅, 재무, 회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 분야를 다루는 그렇게 학문이어서 경영학과에 오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조금 맞는 걸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통계학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통계학과는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뜨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눈과 실력을 확률적인 이론과 통계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는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부문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살펴보면 국가가 정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어떻게 정책을 기획해 나가는지 행정 관련 법도 배우고 통계 분석도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보니까 경영과 경제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분위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약간 공부하는 개인 플레이가 많아요. 경영은 어떠죠? 사실 경영은 정말 같이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런 과제라던가 함께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작업물을 낸다던가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영경제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제나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두 개 학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 전공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요. 제일 많이 가는 건 일단 기업으로 가서 취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에는 회계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선택하시고요. 컨설팅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주변에는 로스쿨 이렇게 변호사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가시는데 경영학과가 되게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떠한 분야로 가더라도 경영학과가 걸림돌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는 아무래도 경제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은 금융 공기업을 가기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정책을 좀 해보고 싶다. 한국은행 많이 가시고 우리나라의 이런 증권 회사들이 혹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걸 감독하고 싶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출을 담당하는 은행을 가고 싶다. 산업은행, 수출은행 이런 쪽으로 금융공기업도 많이 가시고 또 이제 증권회사, 뭐 삼성증권, 뭐 그런 이제 펀드 자산운용사 그쪽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통계학과는 아무래도 되게 모든 과목의 기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계청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고
금융공기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험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랑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정말 길이 많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맞으세요. 행정학과도 정말 다양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행정고시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로스쿨 또 아니면 경영, 경제, 통계를 이중 전공해서 사기업, 미납, 아까 그 회계사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고등학생들이 6년, 7년 뒤에 또 미래가 또 바뀔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과의 전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문 씨 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전망이 많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경제 연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연구가 뭐가 있냐면 어느 아프리카에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위성 사진에 지붕이 나오는데 그 지붕의 색깔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과에 오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런 직장인 분들이 재택에서 본인 집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셨었어요. 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업무 방식이 괜찮다라는 걸 기업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재택근무가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윤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미래 향후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먼저 딱 입학하고 첫 수업 들어가면은 모든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추 걱정 안 해도 된다. 와... 일단 재미삼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저희 경제학과에서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도 다 통계 기반이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파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 통계학과 혹은 컴퓨터과학과 출신들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저희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직접 만들고 상용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밝고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눈,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학과는 어느 분야에서도 굉장히 널리 쓸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밝을 거라고 저와 저희 교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해 엄청 큰 흥미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학교 와서 정말 통계를 정말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있었는데요. 장점을 말하면 정말 이제 원 없이 이제 앞선 과와 달리 정말 이제 수학이 메인이기 때문에 원 없이 할 수 있었고 근데 단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통계학과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면은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결과값으로 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어가지고 혹시 수학이랑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직접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통계학과에 오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을 조금 꿈꿔서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가 조금 로망이었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현실은 처음에는 수요와 공급 그런 기본적인 걸 처음부터 배워서 저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 지점을 만나게 되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점이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경영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되게 뭔가 가슴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학문들이 모두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을까? 그 효율이라는 게 굉장히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을 잘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같은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졌던 로망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같이 일하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배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듦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는 정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행정이랑 약간 비슷한 게 이제 효율성 하시는데 저는 약간 형평성과 효율성 약간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뭔가 정책에서도 그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하냐 이 점에서 약간 차이점인 것 같고 이제 그 수석을 하셨다고 기훈 씨가 혹시 그 비법이 무엇인지 네. 안에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뻔한